낚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유쾌한 만남 인터뷰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죠. 낚시터 쓰레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낚시터에서 나오는 쓰레기들로 인해 물고기나 동물들은 물론 이제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쓰레기에 대해 많은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때에 솔선해서 문제 해결에 앞장서려 하는 분이 계셔서 오늘 인터뷰 후에서 이야기를 진행해보고자 모셨습니다. 낚시하는 시민연합 김욱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낚시하는 시민연합이라는 이 단체 소개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르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이제 순수한 낚시인들의 모임이에요. 단체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소속한 사회 시민으로서의 또 역할 문제, 의무 문제, 예를 들면 쓰레기 줍기 문제 같은 거 이런 문제들의 어떤 균형 잡힌 좀 우리 운동을 좀 해보자라는 네. 취지에서 현재 인원 한 3,700여 명 많네요. 정도가 네. 가입을 하셔서 계속 또 활동 중이시고. 네, 정말 좋은 취지의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특히 요즘에 중점적으로 하고 계신 캠페인 활동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바로 낚시터 쓰레기 줍기 운동인데요. 사실 이 낚시터 쓰레기 줍기 운동이라는 그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낚시하는 시민연합의 입장에서 한 번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낚시터의 쓰레기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있었고, 네. 우리 자신도 항상 이거 저거 문제다 했던 게 언젠간 큰일로 번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이제 결국엔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지자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뭐 환경 오염을 시킨 주범이니 뭐니 하면서, 근데 이제 이런 얘기들을 시시비비를 따져가면서 우린 아니라고 뭐 강론한다고 해서 강변한다고 해서 그거 자체가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이거를 누가 버렸냐를 따지기 전에 네. 주워내자. 우리 스스로가 주워내자. 이거를 굳이 이게 비낚시인들의 쓰레기도 섞여 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라고 따진다면 그 사이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일반 사회는 비낚시인들은 우리를 향해서 계속 손가락질 할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동기 때문이 아니라 우선은 우리의 놀이터잖아요. 네. 우리의 마당이고. 그래서 이거 좀 우리가 스스로가 좀 치우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우선 저희 단체 같은 경우는 시민으로서의 의무 쪽에 먼저 역점을 두고 하자. 그래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하자고 한 거죠, 이게. 네, 이렇게 쭉 계속 활동을 해오고 계셨는데 그래도 이 전국적으로 어디에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들을 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최근에 사례를 들자면은 평택호가 낚시 금지가 이제 사실상 이제 됐어요. 네. 낚시 금지 이제 계도 기간인데 거기 네. 단속에 대한 어차피 우리가 그거를 치운다고 해서 행정 조치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기대는 안 하고 네. 그렇게 심각한가 그러고 저는 이제 가봤죠. 네. 어마어마해요 쓰레기가. 그 중에는 이제 안타까웠던 게 분뇨도 있었고 이제 용변이 급하시니까 그 사람 똥이야 분해돼서 자연에서 사라지겠지만 네. 이제 물티슈만큼 플라스틱이란 말이에요. 네. 그거는 꼭 치워야겠다 싶어서 제가 전용 집게를 하나 사서 다 담고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생색을 내려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 살아있는 생생한 모습이에요, 이게. 네. 많은 분들, 저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걸 지금 알리기 위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군데, 예를 들면은, 거기는 저희들한테 제안이 거꾸로 왔어요, 그 단체에서. 네. 동물보호단체예요. 그 낚시터에 항에 떨어진 그 바늘 버리고 간 거에 네. 개찌렁이가 달려있는데, 고양이들이 그걸 탐하다가 비둘기가 탐하다가 이게 이제 다치는 거예요, 동물들이. 그분은 순전히 그냥 낚시터 정화가 아니고 사실은 동물을 네.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낙줍 운동이란 걸 하셨더라고요. 낙줍 운동. 네, 낚시 쓰레기 줍기. 이거의 준말이에요. 네네. 그래요? 나 그럼 참여할게요. 가보겠습니다.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속초의 그 아바이 마을이라는 유명한 이제 관광지인데 네. 그 앞에 낚시객도 많아요, 낚시인들도. 네. 역시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동물들이 다친 사진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으셨는데 그걸 보면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어야 됐다. 이거는 좀 더 섬세하게. 그래서 그날 같이 참여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제 그 캠페인을 하고 왔고 앞으로도 계속
연대해서 이제 펼쳐나갈 계획이 있고, 다만 이제 요새 뭐 활발하게 못했던 거는 뭐냐면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다수가 모이기 어려우니까 네. 잠시 그냥 저희들의 수주 캠페인도 4인 1조로만 이렇게 흩어져서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코로나 상황만 끝나면은 이런 식의 그 동물 보호 단체라든지 다른 또 그 저희와 좀 비슷한 방향점을 가진 단체들과 연대해서 대대적인 캠페인을 또 펼쳐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생각을 미처 못했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냥 쓰레기가 아니라 낚시터 주변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쓰레기다 보니까 낚시 바늘이나 낚시 장비 등으로 인해서 정말 동물들이 다칠 위험이 있는 또 사람들까지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게 중요한 캠페인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좋은 취지의 선행에도 악플을 달고 또 토를 다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네. 이해하기 어려워.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진짜라고 되묻고 싶을 정도로 그게 네. 맞냐라고 네. 물었던 경험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에요. 이게. 좋은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네, 하는 건가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자녀들하고 같이 가서 네. 쓰레기를 줍는 모습을 공유를 했단 말이에요. 사진 네. 올려서. 그분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잖아요. 네, 그분한테 악플이 쏟아진 거예요. 집중적으로. 뭐 관종이냐, 요즘 말로 관심종자냐, 뭐 이제 이런 것까지 왔을 때,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네, 그렇죠. 물론 뭐 그런 분들한테 적대시하는 적대성 뭐 댓글을 달기보다는 그분을 더 응원을 하자. 응원해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말이면 한 가을쯤 되면 항상 시상식을 하거든요. 네. 그분 불러서 저희가 시상을 했어요. 네. 참 그 우수 또 수주 캠페인에 참여하신 우수 낚시인으로 이제 선정을 해서 시상도 했고 우리가 전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뭐 어떤 댓글에 대한 악플에 대한 어떤 적대적 대응보다는 차라리 잘하시는 분을 우리가 더 칭찬을 하자 네. 이런 전략이거든요. 네. 그래서 용기 잃지 마시라고. 저는 그분들을 적대시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분명히 그분들도 살 만큼 살아서 뭔가 자기 철학이 있을 것이고 자기 주장이 있을 건데 네. 그 얘기조차도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왜 그랬을까? 뭐 아직도 답은 얻지 못했지만 항상 저는 그래요. 이런 캠페인을 할 때 우리가 좀 젠체하는 이런 잘난 척하는 자세보다는 차라리 그 얘기도 귀담아 듣겠습니다라고 일리가 있다. 하는 어떤 겸허한 자세가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낚시하는 시민연합에서 주최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이 낚시터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시지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방에 가면요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사실 얼마 안 해요. 도시하고 달라요. 많이 싸요. 그래서 이왕이면 그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좀 팔아주시고 얼마 안 하니까 한 1,000몇백 원 하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면은 뭐 하루 내가 입어려 낸다 생각하시고 그 지역 봉투에 담아서 큰 길변에 놔두면 어쨌든 그 해당 지자체 이제 환경팀들이 수거를 해 갈 겁니다. 네. 이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쓰레기 줍기에 어떤 형태로도 좋으니까 뭐 쓰레기 봉지 다 안 채워도 좋아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 그냥 한 5개고 10개고 이것만 줘도 저는 성공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하루 낚시가.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어도 좋으니까 참여하는 거. 다수가 참여하는 게 이게 성공하는 거다고 보는 거죠. 뭐 제가 혼자 가갖고 뭐 100리터짜리를 뭐 수십 개를 치워낸들 지금 낚시터 현장에 있는 모든 거를 물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태까지 바라만 보시던 분들께서 다수께서 참여하셔서 진짜 담배꽁초 하나씩만 주워와도 그 자리에 하얗게 탁탁탁탁 보이던 그 담배꽁초들이 그냥 한 방에 사라질 거라는 거 그런 기대를 하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뭐 촉구 이런 말을 하기 참 죄송스러워요. 네. 왜 남이 버린 쓰레기를 줍자고 한다는 얘기가 상당히 죄송스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실 때까지. 네, 맞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이 아니라 10사람의 한 걸음으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또 참여를 해주신다면 정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연은 후손에게 빌려온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자연에 버려진 쓰레기들,
지금은 작은 문제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의 목을 옥죄는 올가미가 되어 돌아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사회 저변에서 환경을 위해 애쓰시는 많은 낚시인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런 좋은 취지의 캠페인이 많이 퍼져나가서 우리는 물론 이후로도 더욱 깨끗해진 자연, 또 깨끗해진 낚시터에서 모두가 기분 좋게 낚시를 즐길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인터뷰 후에서도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